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조선들의 이제 조선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삶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래서 양반집 여성과 또 일반 백성들의 여성의 삶이 또 달랐었죠. 그리고 또 그 중에서 또 우리가 유명한 신사임당도 보았고요. 또 선생님이 따로 동영상을 올려준 허균의 누이죠. 예, 허난설헌과 어, 그 누구지? 상인. 예, 상인 이름 김만덕이라는 상인도 배워보았어요. 여기에 이분이요, 김만덕. 예, 그래서 조선의 여성들이라고 해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물론 제약이 많았죠. 여성들의 할 일은 집안에서 그냥 집안일을 하고 밖에 나갈 때는 이렇게 뭐 청 같은 걸 두르고 쓰고 나갈 정도로 예, 활동이 제약적이었었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도 훌륭한 예, 일들을 하신 분들을 어제 만나보았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거의 조선의 마지막쯤이에요. 예. 항상 나라가 망할 때에 보면은요, 그 나라의 이제 망할 조짐들이 보여요. 물론 이제 뭐 신라 시대 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조선을 배우고 있죠. 이 앞에 고려 시대 때도 그랬어요. 이제 조선이 이제 나라가 망할 때쯤이면 이제 항상 높은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일어난다거나 그것이 더 이상 참다 못 참아 이제 봉기, 그쵸? 밀란 이러한 것들이 일어난답니다. 자, 이제 벌써 지금 이제 그 단계가 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 조선도 곧 이제 이제 점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농민의 함성이 조선을 뒤덮다라는 제목으로 볼 건데요. 이 만화 그림들을 보세요. 와, 정말 이렇게 자기가 이제 뭐라 그래요? 수령자리 하나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또 같은 거 그런 거 이 돈을 주고 그렇죠? 돈을 주고 뭐 살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임명장을 받아 관리가 되는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관리가 됐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관리가 되었죠. 예,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백성들에게 이것의 2배, 3배, 4배, 10배가 되는 돈을 자기가 벌어야겠죠. 예, 그래서 백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이런 이제 나쁜 이제 악행이 이렇게 돌고 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백성들의 화가 나서 밀란이 일어나죠. 자, 정조가 죽은 뒤에요. 정조대왕 아시죠? 영조대왕의 이제 그 다음 때의 왕 정조대왕. 정조대왕이 이제 수원하성을 축조하셨던 그분이요. 그래서 정조가 죽은 이후에 연이어 나이 어린 왕이 등장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제 왕의 외척 그러니까 왕의 부인 쪽 말하는 거죠. 왕비 쪽. 왕의 외척 가문이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안동 김씨, 풍양 족씨가 대표적인데요. 이제 이들의 권세는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릴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죠. 근데 이들은 높은 자리를 독차지하고 이제 나랏일을 마음대로 하죠. 심지어 돈을 받고 이렇게 관직을 사고 팔기도 하고요. 이제 그 관직을 산 관리는 갖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이제 백성들을 괴롭히죠. 돈을 내라고. 그래서 고통받는 백성들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백성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저항을 했을지 오늘 이제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제 난들이 일어나는데요. 오늘은 어제는 조금 쉬었다면 이해하기 쉬웠어요.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기억을 많이 한 몇 번을 더 읽어봐도 좋을 그렇게 해서라도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는 내용들이 나오니까요. 친구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여기 세도정치란 무엇일까? 그쵸? 세도정치란 무엇일까? 이 부분. 또 광화도령 철종. 철종인데, 철종은 우리나라 임금님이잖아요? 네. 철종 시대에 왜 광화도령 철종인지 그런 것도 여기 읽어 보시고요. 이분이 철종이죠. 예.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현종이 이제 아들 없이, 예, 이제 철종의 왕, 이제 현종이 아들 없이 죽자 안동 김씨들은 재빠르게 철종을 왕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철종은 자신이 왕족인지도 모른 채 강화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대요. 예. 그래서 안동 김씨는 아마 이 윗대에서 반역죄로 이제 강화도로 유배를 왔다가 그래서 이제 자기 왕족인 걸 숨기고 그렇게 살아온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왕족인지도 모른 채 강화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는데 안동 김씨들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농사만 짓고 있었으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는 철종이 왕이 되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나랏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안동 김씨들은 철종을 무시하고 나랏일을 마음대로 했어요. 철종도 정치는 멀리한 채 술을 마시면서 궁궐에서 이제 외로움을 달랬다고 하죠. 예, 그래서 여기가 바로 철종이 왕이 되기 전에 살았던 광화도의 용훈궁이라고 하고요. 이분이 철종의 모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뭐 스토리들도 쭉 우리 친구들이 읽어 보시고요. 자, 여기 동학이라는 거 나오죠. 동학도 중요한 오늘의 내용 중에 하나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동학을 만든, 그러니까 창시하다는 것이 이 동학을 처음 세운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최재우라는 사람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동학이 무슨 내용인지 그런 것도 우리 친구들이 꼭 읽어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제 농민들은 어떤 세상을 바랬는지, 그럼으로써 또 홍경래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킨답니다. 그래서 이 홍경래의 난을 비롯해서 이제 각국에서, 전국에서 뭐 진주에서 농민들도 일어나고 이제 전국으로 이 농민이 확산되는 농민 봉기가 확산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내용을 이제 한번 핵심 정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민들의 함성이 조선을 뒤덮다. 자, 세도정치. 첫 번째가 세도정치예요. 자, 세도정치. 과연 세도정치란 무엇일까요? 네, 세도정치는요, 순조, 헌종, 철종까지의 왕과 외척관계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권력을 독차지하는, 자기네들끼리 해먹는 그런 정치 형태예요. 대표적인 세도 가문으로는요, 안동 김씨, 풍량 족씨가 대표적이에요. 안동 김씨, 풍량 족씨, 안동 김씨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권력을 잡고 부정부패들을 일으켰던 그러한 바로 이 세도 정치입니다. 자, 그럼 결과는 어땠을까요? 권력을 독차지한 몇몇 가문들이, 이런 안동 김씨라든가 풍량 조씨가 이제 권력을 독차지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부정부패가 일어나요. 아까 그림에서 보았듯이 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관직을 산다거나, 그 관직을 산다거나, 그 간직을 이제 산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돈을 또 마련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드리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결국 백성들의 고통이 심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삼정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네, 삼정이라고 하는 건요, 이런 조선 후기에 대표적인 세금을 삼정이라고 해요. 예, 어떤 정치가 있었냐면요, 삼정에는 토지세, 그쵸? 토지에 내는, 자기가 어떠한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토지에서 내는 전세, 세금 전세, 그리고 군대에 가지 않는 대신에 내는, 우리 앞에서도 조금 배웠는데, 군포, 그리고 황곡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삼정의 문제점을 볼까요? 세도 가문에서 돈을 주고 관리가 된 사람들이 세금을 이제 마음대로 거두어 들이는 거죠. 자기가 세금을 주고 관리가 됐으니 자기도 그만큼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거두어 들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떻게, 전세는 이제 토지에서 나는 이제 곡식을 그 부분에서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문제점은 관리들이 정해진 것 이상으로 거두어 들이는 거죠. 뭐 여기서 토지가 이제 이 토지에서 한 10개의 쌀가마니가 나왔다 하면, 여기서 원래 뭐 한 두 가마니만 이제 나라의 세금으로 내라 했는데, 여기서 뭐 한 5가마는 기본이고 뭐 한 8가마 막 이런 식으로 거두어 가는 거죠. 그럼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겠어요.
자, 군포를 한번 볼까요? 자, 군포는 16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자가, 그쵸? 군대를 가야 하는데, 군대를 못 가는 사정이 생긴 사람도 있잖아요. 만약에 자기가 외아들인데, 부모님이 너무 편찮으셔. 그럼 자기가 군대에 가면 이 부모님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 뭐, 그럴 경우라던가. 아무튼 군대에 가는 대신에 내는 세금을 우리는 이제 군포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문제점은 아이와 노인, 심지어 죽은 사람들에게까지도 군포를 내게 했대요. 말이 안 되죠. 법적으로 엄연히 16에서 60세의 남자라고 했는데 아이이며 노인이며 심지어 죽은 사람에게까지 군포를 내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삼정의 세 번째인 황곡이 볼까요? 황곡이라는 건 원래는 좋은 의미에서 시작했던 가난한 사람들은 구제해주는 빈민 구제 제도였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봄에는 우리 이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을에 추수를 하니까 그때는 곡식이 넉넉하는데 이제 다 먹어버려서 봄에는 거두어 드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봄에 가난한 백성들에게 관청에서 이제 나라에서 쌀을 빌려주어요. 그리고 가을에 추수를 하니까 가을에 약간의 이자, 조금의 이자를 더 이제 붙여서 갚게 하는 제도예요. 처음에는 빈민을 구제하는 아주 좋은 제도였는데, 근데 이것이 농민에게 이제 강제로 곡식을 빌려주어요. 이제 이자도 비싸고 막 그래서 농민이 자기는 빌리고 싶지 않은데 일부러 빌려주는 거예요. 이거 빌려가. 예. 그러면서도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되돌려 받을 때는 조금의 이자가 아닌 아주 높은 이자를 받아 농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한. 나중에는 결국에 이 전세, 군포, 황곡 중에 이 황곡이 한국의 부정부패가 가장 심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 농민에게 강제로 빌려주는 곡식마저에서도 이 곡식도 온전한 제대로 된 곡식을 준 것이 아니라 벼를 빌려주면 벼 안에 거기 반 이상이 뭐 돌을 섞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문제가 많았던 이 황곡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조선 후기는 이제 점점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제도 정치로 인해서 이런 삼정 세계의 이런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나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막 종교, 그쵸? 새로운 종교들이 이제 막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미륵신앙과 동학이라는 건데요. 미륵신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유행인데 이 미륵신앙은 이 부처님 중에서도 부처라는 중에서도 우리 절에 가본 친구들 있나요? 절에 가보면요. 부처의 상이 하나, 뭐 석가모니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죠. 그러면은 뭐 이런 부처 상이 엄청 많이 그려졌어요. 각각 다른 부처. 그 중에서도 이 미륵이라는 부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미륵은 미래의 부처님인 미륵불이 현재 세상에 나타나 자신을 구원해 주길 바라는 믿음. 예. 그게 바로 이 미륵 신앙이에요. 이 미륵에 대한 부처예요. 그래서 이 미륵은 미래의 부처님이래요. 지금 현재 부처님이 아니고. 그래서 미래의 부처님이 이제 미륵불이 되어서 현재 세상에 나타나서 이제 자신을 구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미륵 신앙이라는 게 유행을 했어요. 유행하게 된 배경은 조선 후기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졌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동학이라는 것이 유행을 하는데요. 배경은 조선 후기 백성들의 삶이 어려지잖아요. 지금이 조선 후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천주교, 처음에는 이 천주교라고 하면은 이제 종교를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서학이라고 해서 학문으로 우리가 공부하려는 학문으로 들어오게 된 게 바로 이 천주교예요. 그래서 처학으로 처음에 들어왔다가 이제 점점 이 학문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것을 종교로 받아들여서 믿어야겠구나라는 이제 천주교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주교가 이제 확산되자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이제 증가가 되었어요. 이제 천주교라는 외국 종교가 이제 확산이 되니까 우리는 외국 종교 말고 우리 것을 찾아봐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최재우라는 사람이 이 서학에 대항한다는 의미로 사람들이 너무 이 서학을 믿으니까 이 서학 천주교에 대항한다는 의미로
이제 서학에서 동학, 그렇죠? 서쪽의 반대는 동쪽이잖아요. 그래서 동학을 이제 창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동학의 내용이요. 인내천이라는 이제 내용이 바로 핵심 사상이에요. 이들이 믿는 사상. 그래서 이 인내천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곧 하늘. 뭐 양반만 하늘이 아니라 이제까지는 양반이 하늘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바로 이제 평등하다는 이러한 인내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후천 개벽 사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라는 사상이요. 그렇죠? 이것도 천주교에서 나온 사상이랑 좀 비슷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것과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동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사상들이 유행을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이 사회가 혼란스러웠구나. 얼마나 부정부패가 심했었구나. 그런 게 이제 점점점 더욱 이제 안 좋아지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드디어 홍경래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켜요. 예. 자, 그래서 원인은 세도 정치, 그렇죠? 우리 뭐 안동 김씨, 풍양 조씨가 하고 있는 지금 시대가 정치를 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세도 정치죠. 이 세도 정치 시기 관리들의 부정부패와 그리고 이 홍경대가 살고 있었던 데가 지금의 우리 평안도 하면 북쪽 지역 저기 끝에 좀 경계선 예, 다른 나라와 있는 경계선 쪽에쯤에 있는 바로 그 평안도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평안도 지역을 차별하는 그러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도 지역 사람이 뭐냐 이렇게 관리가 되고 싶어서 시험을 보면은 거의 다 떨어뜨린다던가 능력이 좋아도 뭐 이런 식으로 평안도 지역에 이제 차별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 홍경래라는 사람이 1811년 홍경래가 이 평안도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난을 일으키죠. 그걸 우린 봉기라고 해요. 같이 일어나는 걸 봉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끌고 봉기를 일으키게 됨으로써 청천강 이북 지역까지 이렇게 장악을 합니다. 보이나요? 여기가 이렇게 청천각인데요. 여기 이제 북쪽, 여기 이북 지역까지 이렇게 차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정부군에 의해서 정주성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진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영향으로 이제 이후 농민봉기에 영향이 돼요. 이것으로 이제 농민봉기가 사라진 게 아니라 이것을 기점으로 이제 다른 데서도 농민들의 의식이 성장하면서 농민들이 봉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긴 게 바로 임술봉기인데요. 세도 정치 시기 관리들의 이제 부정부패예요. 똑같아요. 근데 과정은 진주 지역에 근데 여기서 또 일어나게 된 이제 이유는 진주 지역의 관리인 백낙신이라는 관리에 부정이 너무 심해서 예, 이제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진주 지역의 농민들이 관하로 몰려가 이 탄간오리를 몰아내죠. 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또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 퍼져요. 이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로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어 가는 거죠. 이때 정부의 대응은 어떠했느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어요. 이제 중앙 관리를 보내서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부패한 관리를 처벌하고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해서 삼정이정청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즉 거기에 각각 맡아 있는 관리들을 관리 감시하는 그러한 거예요. 저 사람이 부정부패를 하지 않게 저 관리가 그렇게 부정부패를 하지 않게 하는 이 삼정이정청이라는 이제 관할을 이제 이런 행정구역을 이제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 사람도 양반이잖아요. 그러니 이것도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네. 그 부패한 그 사람들의 봐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돼서 또 농민들의 더욱 힘들게 하는 이제 또 됩니다. 자, 일단은 그래도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만들어 시도하려고 했었던 이제 정부의 대응을 우리는 좀 알아두었으면 좋겠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땡땡땡땡은 순조, 헌종, 철종 때에 왕을 외척 관계에 있던 몇몇 집안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정치 형태다. 뭐죠? 그렇죠. 세도 정치예요.
자, 아이와 노인, 심지어 죽은 사람에게도 내게 하는 문제를 일으킨 세금은 바로 무엇이었나요? 예, 군포였죠. 원래는 16세에서 60세 사이에 남자가 내는 것이 이제 군포인데, 군대를 가지 않고 내는 게 군포인데, 이제 아이와 노인, 심지어 죽은 사람에게까지 내게 하였다고 하죠. 최재우가 서학, 그죠? 서학에 대항하는 의미로 만든 우리 종교를 뭘까요? 네, 서의 반대쪽 동학입니다. 땡땡땡땡땡땡은 세도 정치 시기에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대우. 이거 중요해요. 세도 정치 시기에 평안도 지역, 그렇죠? 이 평안도 지역을 꼭 기억해 주세요. 북쪽 지역,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대우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건이다. 무엇일까요? 그렇죠? 홍경래의 난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오늘의 또 요점 정리 보았는데, 듣고 나니까 또 그렇게 큰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많았어요. 예, 홍경래의 난이라던가, 세도 정치가 무엇이었는지, 어떤 가문이었는지, 안동 김씨, 이제 풍양 조씨가 이제 대표적인 세도 정치가였다는 거, 그리고 또 삼정의 문제점, 삼정이라는 것은, 전세, 그 토지에서 내는 전세, 또 군포, 군대를 가지기 않는 대신 내는 군포, 그 다음에 황고, 그렇죠? 요러한 세 가지 있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또 마지막 하나로 홍경래의 난과, 그렇죠? 그리고 동학, 그리고 그 만든 사람이 바로 최재우라는 것도 우리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제 풀어볼 건데요. 10분 있다가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